네, 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의 베트남 이야기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자녀가 베트남으로 유학을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질문들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베트남이 줄어들어서 또 한국과 베트남의 비행기가 이제 오가게 돼서 그런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. 아, 이제 뭐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. 그쵸?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겠죠. 그쵸?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베트남으로 유학을 갔다가 학생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이탈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마약이라든지 예, 이 뭐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. 그래서 뭐 노래방 같은 데서도 풍선에다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러한 풍선을 흡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죠. 한국에서 똑같아요. 한국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 건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주 감당하기가 힘들겠죠. 네, 그런 문제들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어학 능력입니다. 어학 능력.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은 교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. 예, 저도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이 10명이 있었는데 제 강의를 못 알아듣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, 학생들한테. 그랬더니 학생들이 30%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요.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강의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뭐 한국어 능력이 고급 능력 정도가 되어야지 적어도 한국어를 이해할 수가 있죠. 이것처럼 베트남에 유학을 간다 그러면 베트남어 능력이 그 정도가 돼도 쉽지 않을 거예요. 베트남 사람들도 대학 강의 듣는 게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특히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데 베트남 유학을 간다? 네, 뭐 전공 유학을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단 베트남어 먼저 공부해야겠죠, 그렇죠? 그래서 베트남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적어도 한 2년 이상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베트남 전공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전공을 또 공부를 해야겠죠. 네,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다면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이버로 예를 들어서 경영을 공부한다 그러면 사이버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하면서 베트남에서는 이 어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어학 능력이 뛰어나면은 베트남에 뭐 삼성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LG라든지 한국 기업들이 많으니까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죠. 또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베트남 관련된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겠죠. 목적도 정확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통역사가 되고 싶은 것인지, 내가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것인지,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베트남 관련 기업에 취업할 것인지, 아니면은 베트남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건지,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, 뭐 정확한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베트남에 가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험해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베트남에 뭐 벌레도 많고 방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고 개미도 많고요.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베트남에서 제가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렇게 모기가 계속 무니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. 또 밤에 잘 때는 뭐 바퀴벌레나 개미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
방 안에 그 도마뱀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벌레에 좀 되게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뭐 바퀴벌레 기겁을 하시니까 막 그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. 또 기후가 덥잖아요. 덥고 또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. 또 베트남을 정말 목표 의식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, 베트남어가 안 되면 생활 자체가 안 될 거예요. 음식 사 먹는 것부터 뭐 교통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는가,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가족이 베트남에 여행을 몇 번 가세요. 가셔가지고 또 대학도 방문하시고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시고, 가능하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부터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. 그러면서 준비를 천천히 하시면은 아마 베트남으로 유학 가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국제반에 들어갈 것인지, 아니면은 베트남어로 강의하는 베트남어 반에 들어갈 것인지도 점검하시고요. 어학연수에서 끝내실 건지, 아니면은 전공도 거기서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할 것인지. 네, 뭐 제가 아는 분은 베트남에서 법학과를 졸업을 하셨더라고요. 두 분 정도가 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네, 그 베트남의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가셔서 직접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자녀가 베트남으로 유학을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